안녕하세요. 토마스 앵커 TV의 이상윤입니다. 자, 드디어 왕의 기한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왕이 됐죠? 대통령이 됐는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난 후에 변경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발빠르게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상하고 하는데 참 좋은 말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 입장에서는 여태 토마스 앵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현지 상황을 견주어 보았을 때 어떤 변화된 시점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투자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H1 비자, 많은 비자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한 카테고리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학력자들이 미국에 가는 데는 괜찮고 또 저학력자들은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지만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이죠. 네, 바로 저학력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이 비숙련 취업이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 저학력자는 트럼프가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의 고용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학력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는 않겠지만 뭔가의 제동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가장 선거에서 패한 큰 요인은 대체적으로 항상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줬던 라틴계 선거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틴계 선거권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리슨한테 표를 준 거는 50%가 되지 않아요. 40% 조금 넘을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바이든도 그랬고 민주당은 라틴계의 표가 60% 이상 됐었거든요. 그럼 이 많은 라틴계의 선거표가 이렇게 이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TV에 보시면 알 거예요. 멕시코 남부에서 걸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장벽을 넘어오는 부분들, 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낮은 임금으로 미국 인더스트리에 대체를 했기 때문에 물가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긴 잡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라틴계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되자마자 뭐를 할까요? 일단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많은 불법 이민자가 없어진다면 누구로 대체해야 될까요? 트럼프 1기 때 비숙련 취업 이민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 부분도 실제 미국에서 블루 칼라의 백인들이 이런 닭공장이라든지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이들 쪽에 대체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불법 이민자들을 다시 내보내고 났을 때 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이 노동력의 대체는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비숙련 취업 이민 자체가 상당히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2015년, 14년부터였죠. 그때부터 비숙련 취업 이민이 6, 7년 걸리고 오래 걸렸던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걸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의 발단은 오바마 후기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에게 예상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이민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어떤 피해를 볼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상이 다른 많은 회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평가를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비숙련 취업 이민의 흐름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비숙련 취업 이민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정확하다 안 하다 이거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트럼프 이후의 이민 정책의 변화는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내놨던 공약집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약집 자체가 결국 트럼프 2기가 시작될 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선거를 했던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 물론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들도 있고 썬벨트에 있는 백인들, 이번에 뭐 트럼프가 경합주를 다 휩쓸었지만 여기에 서민들을 생각하는 일자리 때문에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미국의 모든 대형 인더스트리에서 일자리의 인력들을 뽑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부분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해요. 트럼프가 1기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트럼프 2기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한 예상을 저는 조금 반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좀 반대일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EB5 투자 이민에 대한 저의 예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마스 & 코가 어느덧 20주년이 됐습니다. 자, 물론 20주년이 우리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이런 감사의 뜻으로 12월 말에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이거든요. 이 세미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도 저희 토마스 & 코, 특히 저도 미국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 지사나 저희 멤버들이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미국을 갈 필요가 없고 또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내주신 시간만큼, 참여해 주신 시간만큼은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이민에 대한 예상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